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보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하나? 뭐 이런 이 기사는 망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내가 망언이란 말, 이 기사의 칼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국가 맞죠? 참전국가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국가 아닙니까? 지원.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의 침공에 따른 우리가 예, 의원님,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의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저희와 같지만 6.25 당시에 이렇게 저희를 지원한 국가는 아닙니다. 네. 지원한 국가는 아닙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소련인데 우방국이었다고요? 6.25 때?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6.25 사전 때는 소련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우리 한국과는 어디서는 사과하세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6.25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략받고 소련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세요. 너부터 차관님 왜 이런 걸 바로 못해요? 소리 지르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를 막 지른다고 하잖아요. 아니 헬트 체크를 어떻게 지른다고 얘기하십니까? 참 너무 답답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토록 얇고 짧은 역사관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아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무식한 기자의 근거도 검증도 없는 기사를 인용해가며 과거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전쟁을 사주한 구소련이었던 우크라이나를 6.25 참전국이자 지원국이라고 우기는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그것도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말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채익 국힘당 의원이었는데요. 과거 적국인지 우방국인지조차 모르는 이 저렴한 역사관과 인식을 가지고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를 싸잡아 공격한 겁니다.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없었는데요. 결국 아니면 말고라는 대응으로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물타기, 말 돌리기로 어물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걸 또 두둔하고 나선 한기호 국방위 위원장의 꼴불견도 가관이었는데요. 이채익 의원은 군대는 제대로 다녀왔겠죠? 이채익 국힘당 의원이 1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는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 국가가 맞죠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는 6.25 당시 소련으로 침략국이었다며 그런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를 두둔하나 국민께 사과하라고 반발했는데요.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후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향해 이해찬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했다.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 국가가 맞죠라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차관이 참전 국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6.25 당시에 저희들을 지원한 국가가 아니라고 답하자 이채익 의원은 참전 국가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는데요. 이에 김병주 의원은 소련은 침략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다시 지원한 국가가 아닌가라고 의아함을 드러냈는데요. 김병주 의원은 이채익 의원의 발언 말미에 우크라이나는 6.25 전쟁 당시 소련이었는데 우방국이라고 하냐며 완전 잘못된 발언이다. 어떻게 그 당시 우크라이나를 두둔하나? 그건 국민께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힘당 의원이 느닷없이 정회를 선언했는데요. 같은 당 소속 이채익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였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이후 속개한 회의에서 조금 전에 한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6.25 참전국이냐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착각이 들었다며 알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유럽 동부와 러시아 연방의 접경에 있는 나라로
1917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와 1992년에 외교관계를 정식 수립했다고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좀 착각했다며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순간적으로 헷갈려 우크라이나가 참전국인지 여부를 물었던 건데 바로 정정했다고 애둘러 해명했습니다. 알면서 잘못 말하는 건 착각이라고 하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걸 무식하다고 합니다. 이 기본적인 역사조차 모르는 자가 국방위 위원을 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지금이라도 초등, 중등,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꼭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뭘 알아야 해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일본은 예외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우길기에 이어 초계기 문제까지 일본에 굴복하려 합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4년 전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 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을 해 논란이 된 직후에도 연달아 3차례나 더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을 벌였고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지침을 철회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함이 우길기를 당당하게 펄럭이며 부산항에 들어오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일본 군용기가 우리 군을 위협해도 가만히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 거짓 평화쇼나 말이 아니라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일본은 예외인 것입니까? 역사와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안보와 국민 안전까지 포기하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참담합니다. 다음은 군사협력을 명분 삼아 한반도에 자위대 진입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까지 바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한일 관계 개선인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 동해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가 저공 비행을 하며 우리 군함을 위협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의 사격 레이더를 조준했으며 이는 적대행위라고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레이더 조준은 없었다며 위협 비행한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이 이 초계기 논란을 놓고 한 발 물러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 국방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조난된 북한 선박을 구조하던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저공 비행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일본은 이때 한국 해군이 사격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우리 군은 사격 레이더 조준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이 위협 비행을 사과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는데요. 그런데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은 한일 초계기 갈등이 4년 만에 타협점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양보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 신문은 한국이 초계기 사건 직후인 2019년 2월 내렸던 이른바 초계기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초계기 지침은 일본 자위대가 2차례의 경고에도 통신에 응하지 않고 가까이 비행하면 사격 레이더를 조준한다는 우리 군의 대응 지침을 말합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4년 넘게 한국과 일본의 군 당국이 첨예하게 맞서왔던 초계기 위협 비행 논란에 한국이 사실상 양보하는 셈인데요. 알아서 모든 걸 다 퍼주는 명실상부한 디귿시옷 외교가 벌어진 겁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한국이 초계기 지침을 철회하는 대신 일본은 한국의 사실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건데요. 내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일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우리 국방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는데요. 일본에선 우길기 논란과 초계기 사건이 한일 간 가장 큰 국방 현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얼마 전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이 부산에 입항했고 이제 남은 건 초계기 사건뿐이었는데요.
한순간에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나 싶습니다. 굴종과 치욕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